네, 그러면 네, 발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두 달 전인 이제 6월 20일쯤에 진행됐었던 2024 CBPR의 베스트 페이퍼로 선정된 제너레이티브 이미지 다이나믹스라는 논문입니다. 2024 CBPR에는 약 12,000편 정도 논문이 이제 제출이 되고 2,700개 논문 정도만 억셉이 됐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단 이제 두 편만 선정되는 그런 베스트 페이퍼인 이 제네레이티브 이미지 다이나믹스 연구를 먼저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한 장의 이제 단일 이미지를 가지고도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이미지의 다이나믹스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서 사실감과 시간적인 그런 연속성이 이전에 있었던 선행 연구들보다 훨씬 향상된 그런 비디오 합성 분야에서의 연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실제 자연계에서는 이제 겉보기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것처럼은 이제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렇게 바람이나 물 등의 흐름에 의해서 약간의 진동이 발생하고 이렇게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 영상을 통해 이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묘사에 주목하여 정지된 이미지로부터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비디오를 생성하는 것이 이제 이 논문의 목적이고 특히 꽃잎이나 나무나 이제 촛불 등과 같은 자연적인 물체가 이제 바람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서 실감나게 흔들리는 현상인 이미지 다이나믹스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관련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생성 모델의 발전으로 텍스트 프롬프트에 따라서 이미지를 이제 사실적으로 합성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러한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은 생성된 이미지 텐서를 이제 확장해서 비디오 시퀀스로 합성할 수 있도록 어규멘테이션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디오 합성은 이제 뭐 일관성이 없는 모션이 나온다든지 이제 텍스처의 비현실적인 시간적인 그런 변화가 느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그런 질량 보존 법칙을 위반하는 그런 아티팩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관련 연구로는 애니메이팅 이미지인데 이제 위에 1번에서 소개드린 거는 이제 텍스트로만 비디오를 생성해내는 것과는 다르게 단일 이미지 입력만을 받아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적용한다는 연구입니다. 최근에 많은 딥러닝 기법은 이제 3D 유닛 아키텍처를 채택해서 비디오 볼륨을 직접 생성해낸다는데 이 역시도 이제 제네레이티브 신더시스 연구랑 마찬가지로 일관성이나 뭐 질감이라던가 물리적 질량 조건을 무시하는 그런 비슷한 아티팩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계를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동영상 컨텐츠 자체를 이제 직접적으로 생성하지 않고 이미지 기반 렌더링을 통해서 입력 소스 이미지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것이라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적인 일관성과 사실감은 높일 수 있지만 추가적인 가이던스 시그널이 이제 유저 시그널이나 이런 유저의 인풋이 따로 요구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저자들이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은 그런 모션 모델과 모션 프라이어스인데 일반적으로 물결이나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나무와 같은 그런 3D 모션을 풀이의 영역으로 노이즈별로 분해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특히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2016년에 뭐 MIT 박사 학위 논문으로 발표가 되었었던 뭐 비주얼 바이브레이션 아날리시스라는 그런 연구에서 진행한 한 씬의 이제 모달 분석과 그 씬의 이제 비디오에서 관찰된 움직임을 뭐 연결하고 분석하면서 비디오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 연구에 대해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때 사용된 프리퀀시 스페이스 스펙트럴 볼륨 모션이라는 이러한 그 개념은 이제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단일 이미지에서 모션을 예측해내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대규모 비디오 트레이닝 세트에서 스펙트럼 볼륨이 이러한 모션을 예측해내는데 적합하다고 하는 그런 증명 사례는 이제 선행 연구에서 증명이 되어서 이 아이디어를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특정 움직이는 장면에 대해서 동영상을 확률적 샘플링으로 해서 이제 모델링하는 그런 다이나믹 텍스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다이나믹 텍스처는 이제 파도나 불꽃, 뭐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무와 같이
이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표현할 수가 있고 뭐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원래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뭐 인코딩 등에는 원래 널리 사용되어 온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비디오 텍스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사한 종류의 움직이는 그런 장면을 입력 비디오로 이제 받아서 이런 비디오 프레임들에 대한 집합과 뭐 프레임의 쌍을 이제 페어링해서 뭐 트랜지션 확률이라는 걸로 표현을 한다는데 일반적으로는 모션이나 픽셀 분석을 통해서 이런 비디오 텍스처를 끊임없이 이제 루핑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이 저자들은 이러한 방법과는 다르게 단일 이미지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전 학습을 미리 진행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티드 워크에서의 핵심 내용은 이제 3번에서 이제 프리퀀시 스페이스 스펙트럴 볼륨 모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점과 이제 4번에서 이제 적용을 했었던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원래 비디오 텍스처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했었는데 이 저자애들의 컨트리뷰션은 이제 단일 스틸 싱글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만으로도 이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오버뷰에 대해서 이 논문이 앱스트랙과는 다르게 좀 별개로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넘겨짚고 가자면 우선은 이제 인풋으로 단일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뭐 오실레이션 하는 그런 모션을 표현할 수 있는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이 저자들이 개발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개발한 시스템은 총 두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모듈은 이제 모션 프레딕션 모듈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미지 베이스드 렌더링 모듈이라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자들이 사용한 이제 생성 모델은 원래 오늘 그 민재 학생이 진행하려 했었던 그 디퓨전 모델에 대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이제 베이스로 사용을 해서 어, 입력한 단일 이미지에 대한 뭐 스펙트럼 볼륨을 예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이 스펙트럼 볼륨에 대해서 예측한 이 데이터를 뭐 인버스 디스크리트 풀이의 변화를 통해서 모션 텍스처로 변환을 하고 이렇게 예측된 모션 텍스처가 이제 최종적으로 생성이 된다면 2번 모듈인 이미지 베이스드 렌더링 모듈에 이제 사용되는 렌더링 기술을 적용을 해서 뭐 RGB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돼서 뭐 루핑이 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이나믹스한 그런 텍스처가 만들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루핑 애니메이션은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어, 1초부터 3초까지의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재생을 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이게 계속 오래 보지 않는 이상 계속 이어지는 영상으로 보이게끔 하는 거를 루핑 애니메이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이나믹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이미지가 주어져 있을 때 손가락으로 드래그해서 이제 지난주에 찬혜 학생이 발표했던 드래그 디퓨전과 같이 드래그를 했을 때 그 이미지가 사용자가 힘을 가한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상호작용 가능한 다이나믹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딕션 이 앞서 설명한 모듈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프레딕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딕팅 모션 메소드에 사용된 이제 개념은 이제 모션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개념인데 이제 모션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개념이 좀 수식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우선 그 부분은 최대한 간소화하고 가능한 텍스트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모션 텍스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2D 변이 웹인 F의 시퀀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입력 이미지 IO의 각 픽셀 좌표에서 미래 시간 T에서의 미래 프레임을 생성해내려고 할 때 2D 변이 벡터를 사용해서 IO의 픽셀을 표시할 수 있고 이제 미래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할 때 이에 해당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인 DT를 사용해서 IO에서 픽셀을 이제 스플릿하여 왜곡된 이미지 IT를 생성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말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1번에 해당하는 수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모션 텍스처를 통해서 비디오를 제작하는 것이 이제 이 저자들의 목표인데 이때 입력 이미지에서 직접 시간 영역 모션 텍스처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는데 긴 동영상의 경우
이제 이전에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나온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메소드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적인 시간에 대한 그런 모션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이제 뭐 시간적인 일관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시간적인 일관성에 대해서 조금 한글말로 번역을 해서 잘 안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똑같은 장면에 대해서 계속 그 움직이는 모델을 만든다 했을 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반복하는 패턴에 대한 일관성이 자꾸 변해서 실제 저희가 자연계에서 인지하는 뭐 꽃이 바람에 분다 했을 때 이제 좌우로 흔들리는 범위를 넘어서서 좀 이질적으로 변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이제 발표됐었던 이런 메소드들은 장기적인 시간적 일관성이 보장이 안 됐었는데, 저자들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016년에 이제 MIT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된 이제 할모닉 오실레이터로부터 이제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대한 표현을 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로부터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제 모션에 대해서 효율적인 프리퀀시 스페이스 스펙트럼 볼륨 모션에 대한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에 나온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왼쪽 그래프의 경우는 실제 동영상에서 추출한 X 및 Y 모션의 이제 컴포넌트의 평균 파워 스펙트럼을 이제 파란색과 녹색으로 시각화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 자연계에서 진동 모션은 주로 이 로우 레벨에 해당하는 저주파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빨간 점으로 표시된 K는 16항을 의미한다고 사용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K는 16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푸리의 개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그래프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른쪽 그래프의 경우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미지 폭과 높이에 따라서 이제 진폭을 스케일링한 히스토그램과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프리퀀시 어댑티브 노멀라이제이션의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3Hz에서 푸리에항의 진폭 히스토그램을 이제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어댑티브 노멀라이제이션의 경우는 이제 이 코에피션트들이 극단적인 값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고, 이 그래프에서 이제 K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저도 이 피규어에 대한 설명에는 뭐 K16에서가 가장 뭐 적절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문에선 그런 내용이 없어서 좀 뒷부분을 찾아봤을 때 이제 왼쪽 그래프 기준으로 K는 16항을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K 아웃풋 프리퀀시를 뭐 어떻게 왜 16으로 고른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논문에 후술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시간 애니메이션 작업에서 이제 관찰된 바에 따르면 대부분 이제 자연스러운 진동 모션은 주로 이제 로우 레벨에 해당하는 그런 저주파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이제 저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위해서 1000개의 무작위로 샘플링된 5초짜리 실제 비디오 클립에서 이제 추출한 모션의 평균 파워 스펙트럼을 이제 계산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이 왼쪽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모션의 파워 스펙트럼은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이렇게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러한 실험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자연스러운 진동 모션이 실제로는 이런 저주파수의 항으로 잘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도출해냈는데, 이때 좀 더 자세한 개수를 확인했을 때 뭐 K가 16인 풀이의 개수인 데에서 이제 이런 자연스러운 진동 모션이 잘 표현이 되고, K가 16 정도면은 뭐 충분하다라는 의미에서 그 K는 16의 항을 언급을 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는 이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이제 모션 프레딕션 모델의 백본으로 채택한 이유가 뭐 픽셀 스페이스 디퓨전 모델보다 합성 품질 측면에서 계산 효율이 높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제 발표 끝나고 이제 발표가 나오는 그런 디퓨전 모델에 대한 설명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따 민재 학생의 설명을 통해서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이런 디퓨전 베이스 모델에 대한 상세한 설명 건너뛰고 저자들이 이제 이 모듈 1에 대해서 채택한 모션 프레딕션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규어 3가 어떻게 보면 이 논문의 가장 핵심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자들은 K가 16개의 인 그 아웃풋 프리퀀시를 이용을 해서 짧은 주파수부터 이제 높은 주파수까지의 움직임을 예측하게끔 했고 이제 이러한 앞선 실험 과정을 통해서 3Hz 이하의 영역까지 이 모션 프레딕션 모듈을 사용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모델의 구조는 이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이미지를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매핑하는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모델과 유넷 기반의 디퓨전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디노이징 프로세스의 경우는 RGB 이미지가 아닌 스펙트럴 볼륨에 적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제 예측된 움직임은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 과정과 신더시스 네트워크 과정을 거쳐서 뭐 타겟 이미지로 복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포워드 와핑 프로세스의 홀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제한된 뭐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 구조를 사용했다고 하고 이러한 구조와 학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그런 루핑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게 되며 추가적으로 스펙트럼 코에피션트를 이제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이제 기존의 연구 방법에 확장을 해서 아까 인터랙티브 다이나믹스라는 어, 유저가 물체 임의로 힘을 가했을 때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비디오까지 생성해내게 한다는 게 이 논문의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1번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렌더링 모듈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좀 더 제가 본문의 내용을 더 얹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의 핵심 모듈이 이제 두 가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이미지 베이스드 렌더링 모듈의 경우는 어, 입력 이미지인 이제 IO에서 이 이미지 베이스드 렌더링 모듈을 거침으로써 이제 뭐 손실된 그런 컨텐츠를 채워놓고 이제 멀티 스케일 피처를 추출해서 품질 개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중치 W에 따라서 시간 0부터 T까지 모션 필드 FT의 특징이 적용되도록 이제 소프트맥스 스플래팅을 한다고 나오는데 참고로 이 소프트맥스 스플래팅이라는 개념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영상의 픽셀이나 또는 이제 특징들이 특정 위치로 이동을 할 때 해당 위치에서 여러 값들이 겹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합쳐야 하는지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는데 이때 소프트맥스 스플래팅의 경우는 이제 소프트맥스 연산을 사용을 해서 가중치를 할당한 후에 각 픽셀 값을 스플래팅하여 결과를 생성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비디오의 이제 프레임 간의 자연스러운 뭐 트랜지션이나 물체의 움직임을 더 매끄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총 세 가지 정도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슬로우 모션 비디오 같은 거를 생성해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 애니메이션의 모션을 축소를 해야 되는데 이 저자들이 제안한 메소드 방식을 통해서 스펙트럼의 볼륨 계수의 이 진폭을 조정해서 뭐 모션을 축소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맨 처음 설명드렸던 이제 루핑에 대한 내용인데 끊임없는 루핑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적용을 함으로써 기존에는 원래 이러한 장기적인 시간적인 연속성이 있는 그런 비디오 데이터가 없었는데 이러한 데이터는 이제 실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자들이 제공하는 이런 트레이닝된 모션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한다면 공급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인터랙티브 다이나믹스 프롬 어 싱글 이미지인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소개드렸던 것처럼 유저가 새롭게 정의한 힘에 대해서 물체의 반응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뭐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백본으로 사용을 했고 정량적인 데이터 평가를 위해서 이제 이러한 256 곱하기 160 크기의 이미지에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랑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모두 처음부터 훈련을 시켰고 16개의 A100 GPU를 사용해서 약 6일 정도가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DDIM으로 250 스텝을 거쳐서 이 모션 디퓨전 모델을 실행을 하고 그 결과가 이제 최대 512 곱하기 288 해상도의 비디오가 생성되었다는 내용을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들이 말하는 이런 실험에서 데이터셋 자체는 이제 저자들이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부가 설명된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저자들이 온라인 소스로부터 직접 이제 자체로 캡처를 해서 3015개 비디오 세트를 수집을 했었는데 이제 이러한 세트를 가지고 이제 약 15만 개의 이미지랑 모션 페어의 데이터 세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실험에 대한 좀 정량적 정성적인 평가가 사실 좀 저는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우선 이 피규어에 나온 설명에 대해서 우선은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왼쪽부터 이 왼쪽 그림에 있는 왼쪽 이미지가 이제 인풋 이미지라고 한다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가 왼쪽부터 있고 이제 이 제너레이티브 다이나믹스 이미지라는 연구가 나오기 전에 선행 연구였던 베이스라인이 되는 모델이 이제 뭐 이렇게 MCVD 뭐 엔도 이제 홀리스키 이런 저자들이 한 연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왼쪽부터 오른쪽 순으로 결과를 따졌을 때 뭐 정량적이나 정성적인 결과가 아워스 이 저자들이 말하는 결과가 가장 좋았다고 주장을 하는 표인 것 같고 이제 이 오른쪽에 나오는 그런 수치적으로 평가한 모델에 있어서도 그런 베이스라인 모델이 되는 이런 세 가지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 저자들이 제시한 이 제너레이티브 이미지 다이나믹스 이 모델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저자들은 이제 2016년에 발표되었던 할모닉 오실리레이션이라는 그런 연구에서 이런 저주파수 때에서 그런 이런 미묘한 진동을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이 디퓨전 모델이라는 생성형 모델이 스펙트랄 볼륨을 예측하도록 진행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소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또 한 줄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제 이미지의 각 픽셀이 각 주파수 영역대에서 어떤 모션을 갖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이 모듈 1과 모듈 2에서 파악을 하게 되고 이 모듈 2에서 좀 더 리파인 되어서 좀 더 정제된 상태로 비디오가 합성된 결과물이 나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이제 저자들이 직접 수집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컬 플로우라는 모델은 이제 또 선행 연구에서 나온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옵티컬 플로우라는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했으나 좀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 옵티컬 플로우라는 모델을 통해서 이 이미지의 각 픽셀이 각 주파수 영역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움직임을 예측을 해서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생성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 같은 데에서는 이제 생성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미지의 일관성이 깨지는 문제들이 발생했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이제 루핑이라는 메소드로 해결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저자들의 컨트리뷰션으로는 이제 사용자의 입력에 직접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다이나믹스 비디오가 생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홈페이지에서 이 저자들이 데모로 만든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데모로 낸 사진이 이제 본인들의 단인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루핑 비디오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오실레이션 비디오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유저가 땡기는 방향에 의해서 움직이는 방향을 표현하는 이런 인터랙티브 다이나믹스가 있는데 실제 이렇게 저자들이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제가 뭐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무작위로 움직이는 그런 인터랙티브 다이나믹스의 모습을 뭐 여러 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재 학생